안녕하세요. 재테크튜브 월칠입니다. 오늘 이제 찍어볼 영상은 초보분들이 자신의 이제 주식 투자를 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고 자신의 계좌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자신의 그 계좌를 잘 관리를 해야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과 이제 비교해서 얼만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계산을 하시고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이제 투자 방법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잘 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네 가지예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제 저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꼭 주식 계좌를 하면은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꼭 남의 수익률을 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료 리딩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0%를 벌었다. 뭐 B라는 사람은 20%를 벌었다. 근데 나는 3% 벌었어요. 그럼 이게 사실 되게 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하루에 벌었다 3%를. 물론 다른 사람이 30% 20%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준대로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물론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수익이 났다는 거에 의의를 두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최저랑 최고에 대한 수익률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은 저는 그 달에 내가 진짜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는 뭐냐면 저는 은행 대출 금리 은행 대출 금리가 요새 금리가 되게 낮아졌잖아요. 1.5%. 뭐 오늘 동결하긴 했는데 이제 3%대라고 뭐 3%라고 할게요. 근데 저는 보니까 3% 조금 3%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라고 했을 때 이게 연 3%예요.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은 수수료 이런 걸 다 떼더라도 0.3%에서 월 수익을 내면은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월칠이잖아요. 월칠이 뜻이 이제 월에 7%를 번다라는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는 월 7%. 그러니까 월 7%씩 벌어야 1년에 2배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 7%. 사실 월 7%면은 엄청난 거예요. 월 7%면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7만 원 그리고 이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8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그래서 이제 최고는 저는 월 7%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혹시나 이제 7% 이상 벌 때도 있지만 그 이 사이에 만약에 있거나 0.3% 이상 내가 이 달에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지 마세요. 이게 되게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꼭 주식을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시작을 해라. 사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시작? 이 말은 틀렸어요. 잃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뭐 만 원, 2만 원은 잃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돈은 항상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주식 계좌에서
한참 묵혀도 되는 돈으로 시작해라.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다리다가, 주식은 사실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주식을 팔면은 꼭 주식이 올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한순간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원래 그러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가장 어둡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사실 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지하가 있고 또 그 지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돈을 잃다가 자신이 돈을 빼는 순간 이제 그게 다시 수익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주식에서 돈을 벌더라도 꼭 그 주식에서 돈을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빼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신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20%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나는 본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00만 원에서 20%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8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20% 수익을 보죠. 그러면 96만 원이 돼서 총 100만 원에 4만 원 손실이, 4%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수학적인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계좌가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갈수록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잃고 있는 건지, 이제 그 주식에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으면은 뭐 그런 거에 뚜렷하게 뭐 4천만 원 넣고 끝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3년 지나고 나서 4,500만 원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돈이 생길 때마다 좀 꾸준히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사실 제가 돈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은 따고 있는지 뭐 이게 벌고 있는지를 사실 되게 계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계좌에 한번 들어간 돈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빼지 말고,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손익 계산 주식 평가. 손익 합 주식 평가 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 조금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실현 수익 합이라고 합시다. 그 주식 평가 합,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자신의 이제 MTS나 HTS 보시면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주식 여기 예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현 수익 합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어떤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150만 원이 됐을 때 팔아서 하면은, 100만 원 주식을 150만 원이 돼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150만 원에서 팔면은 50만 원으로 잡혀요. 만원 실현 수익 합으로 잡혀요. 주식 평가 합은 뭐냐면, 이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현재 모든 가치, 주식 가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되게 다르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실현 수익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저는 오를 수도 있고 그 달에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이제 월에 내가 실현하는 수익의 합이 항상 플러스가 되게만 유지를 한다면, 저는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몇 프로인지는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그 4천만 원으로 이제 1억을 만드는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저는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계좌에다가 4천만 원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2월 1일에서 31일까지 230만 원 정도 이제 실현 손익 합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은 하긴 하는데, 일단은 실현 손익 합은 제가
거의 저는 익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을 내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제 230만 원. 그러니까 사실 4천만 원에 23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한 5% 정도 이때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식 가치의 합보다는 실현 손익이 매월 플러스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도 보면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 보면은 실현 손익합이 4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달도 뭐 10% 정도 이상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2월은 3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유가 2월 달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식 시장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주식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실현 손익합이 플러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플러스가 된 돈을 절대 빼지 말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월 이제 실현 손익합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 돈이 이제 알아서 되게 불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월 실현 손익합이 플러스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좀 해주시는 게 계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주식 평가합은 저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일정 기간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익절을 하고 손실이 나는 것에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항상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익절만 한다고 했는데 손절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은행주 중에서 크게 물려가지고 이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손절하는 방법은 3번의 원칙을 3번의 원칙을 지키면서 손절을 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3번의 원칙이 뭐냐면 실현 수익 합이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 1월에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1,000만 원을 실현 수익 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손절을 해야 될 거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도록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제가 1,600만 원 만약에 이거는 예시거든요. 1,600만 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을 손절을 하고 싶어요. 근데 1,000만 원 지금 이제 이번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1,600만 원 다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500만 원 정도만 일단은 빼지도록 그러면은 500만 원 실현 수익합이 되겠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500만 원어치 이제 없어지니까 1,100만 원 손해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달에 수익 본 거를 재투자를 해가지고 올리던가 아니면은 절대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안 보인다. 계속 뭐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자신이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계속 떨어질 때는 전량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실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 주식들이 사실 되게 PBR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주식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결국엔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거 오르기를 기다리다가는 그 돈을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을 것 같으니까 웅덩이에 이제 고여서 이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처럼 이 부도 위기처럼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손절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량 매도, 손해를 크게 보더라도 자신의 미스 판단을 인정하고 전량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인데 PBR도 엄청 낮고
버는 매출도 엄청나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고 부채도 적은데 계속 떨어져.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실현 수익 합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항상 3번의 원칙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면은 주식 계좌에서 실현 손익합을 항상 플러스로 맞춰주시면은 저는 맞춰주시고 그게 자신이 정한 기준 퍼센테이지보다 항상 플러스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하나 할게요. 실현 수익의 합이 항상 플러스이고 그리고 그 합이 내가 정한 퍼센테이지 기준보다 항상 높으면 주식 고수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에 이제 부합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꼭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근데 제가 저의 방법이고 이제 자신만의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